4차 질의를 저한테 신청해 주신 분이 총 5분입니다. 이주영 의원님. 네, 아까 민주당 소병훈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공보위들이 수도권으로 차출되면서 지역 공백이 생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문제뿐만 아니라 각 세부 분과에 대한 정확한 대책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여쭈려고 하는데요. 파견 공보위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보통은 일반의 대학만 졸업한 겁니다. 의사 면허를 따고 바로 군대를 간 경우가 33%, 그리고 인턴만 수료한 경우가 41%로 70% 이상의 파견 공보위들이 세부 분야에 대한 수련을 받지 않은 비전문의였습니다. 이들이 사전 교육 없이 각 분과, 대학병원의 각 분과로 투입되어서 본인의 역량을 넘어선 술기와 업무에 배치되었다는 증언과 정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생각해 보아도 일반의나 인턴만 마친 의사가 아무 사전 훈련 없이 신경외과나 산부인과 전공의 1, 2, 3, 4년차 대신 당직을 서거나 그 업무에 투입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또 의학적으로도 잘 납득이 되지 않고 환자 치료에 당연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분류가 결정되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인력 재배치가 필요한 시간이 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장관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공보위 파견할 때는 각 수련병원의 그 요청을 감안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전문의를 원하셨지만은 전문의의 대부분은 또 그 군의관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일반의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래도 일반의가 오면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배치를 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상종이나 종합병원에서 의료 인력 부족 이거 충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근무했던 그 의료 취약제에 대한 또 의료 수요 대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좀 순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 오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언성이 높아지고 한 적도 있었는데 정말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정말로 많지 않기 때문에 다급한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만 오늘 우리가 12시간이 넘도록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사 인력 추계 과정, 현실화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아무것도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공백에 대한 대처도 불가능하다는 것만 확인을 했고 5년 뒤에 다시 감원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도 전무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료의 질 보장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현장에 있어 본 사람으로서 의료의 질은 보장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다시 논의가 있을 것을 기대해보고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 의료계와의 협의가 잘 진행되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우 간사님. 임현택 참고인, 아까 표현의 자유 운운하셨는데요. 그 표현의 자유가 무한한 자유가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타인의 인격을 부당하게 모독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법률로서 규제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의정 갈등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두 집단이 싸우고 있습니다. 사법고시 붙은 검사 출신 대통령, 대한민국에서 수능 제일 잘 봐서 의대 합격한 의사들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도 의료계도 지금이 싸워야 할 때인지 대화를 해야 될 때인지조차도 모르는 답답한 집단들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의료계가 볼모로 잡고 있는 거는 국민의 목숨입니다. 보건복지부 조규영 장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양심의 손을 얹고 좀 생각을 하십시오. 2,000명 증언에 대한 과학적 근거, 전공의가 이 정도로 반대할 줄 진짜 몰랐나? 순진한 건지 무능한 건지. 윤석열 대통령은 몰랐을 거예요. 그냥 검사 때처럼 의사를 피의자처럼 다루면은 다들 머리 숙이고 들어오겠지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복지부는 아니잖아요. 의대 정원 증원 처음 추진해 봅니까? 아니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건강 소중하지 않습니까? 국민을 두려워하긴 합니까? 의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표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는 임현택 회장은 지금 이 투쟁을 즐기는 사람 같습니다. 의협 내부에서조차 공감대 얻지 못하는 무기한 휴진 계속 외칩니다.
무슨 전쟁 광입니까? 의료계도 자성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 이익 집단이 다른 사람 생명을 갖고 겁박을 합니까? 물론 목숨 걸고 투쟁하는 노동자들 많습니다. 그런데 다 자기 목숨 걸고 송전탑 위에 올라가고 스스로 철창에 들어가 굶고 싸웁니다. 다른 사람 목숨을 갖고 협박하지 않습니다. 투명성과 개방성을 갖춘 공공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합시다. 야당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의료 현장을 이제는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입니다. 그 발언 청문회 중에 그 증인들께서 발언하신 내용 관련해서 몇 가지 좀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차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진료권별 의사가 부족한 규모하고 배정 증원된 지역의 의대 증원의 규모가 비례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장상인 수석께서 설명하시면서 이게 행정구역과 진료권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요. 지금 의료법에 따라서 병상수급 계획을 보건복지부가 세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병상수급 계획을 세울 때 지리적 단위가 뭡니까? 중진료권입니다. 현재 복지부가 70개 중진료권 단위로 병상수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네. 같은 방식으로 지역의 부족한 부족한 의사수에 비례한 의대 정원의 배정도 중진료권 단위로 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의과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지금 말씀하시는 행정구역이나 중진료권하고 반드시 실제 의료 이용을 반영하는 거는 행정구역이 아니라 의료생활권인 그렇습니다. 진료권이 더 정확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의대 정원의 배정도 진료권 단위로 하는 게 맞겠죠? 예를 더 들면 합리적이겠죠?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의대가 없고 결국은 이제 광주광역시에 있는 조선대나 전남대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네, 시간이 없어서. 학교 개별 넘어가겠습니다. 학교에 할 수 있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네, 예. 잘 좀 검토를 해봐 그렇게 주시고요. 하겠습니다. 보고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수석께서 잘 아셔야 되니까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첫 번째 질의에서 건강보험 수가가 진료 과목별로 행위 유형별로 굉장히 부정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한지아 의원님께서 이어서 질의하시면서 이 건보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시니까 차관님께서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건보 종합계획에 포함됐다고 하는 것이 과목 간 의료 행위 유형 간 건보 수가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방향성이 포함되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어떤 수준으로 그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내용까지 건보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제 제가 기억합니다. 건보종합계획에는 구체적인 목표나 시한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네. 5년 안에 하는 겁니다. 네,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아까 2년 내에 해소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네. 그 내용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년 안에 해소한다기보다 2년 동안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어쨌든 구체적으로 목표와 시한을 보고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수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박민수 차관님. 네. 아까 존경하는 강선우 의원 질의에 문재인 정부 매년 400명, 10년간 4,000명 증원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다음 질문에 그 당시에 기획조정실장 하셨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기조실장의 역할이 뭡니까? 주요 정책의 중장기 대책 수립,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미래전략 개발 업무 이런 일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권이 바뀌어서 다른 증언안이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발언을 하시면은 그럼 그때 직무를 제대로 안 한 직무유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박민수 차관 네. 실제로 아주 젊었을 때부터 좀 뵀던 것 같아요. 네. 한 17, 8년 전인가요?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간병인 제도와 협의회라는 걸 했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네. 다양한 직능단체 이해관계를 하고 있는 분들 모여서 논의를 했죠. 저 뒤에 계시는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이 자리에 참석해 계신 우리 참고인도 그렇고 정말 오랫동안 봤던 분들이에요.
저는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공무원들이 위치가 바뀌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에 따라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공공의료 확충이라든지 지방 그 필수의료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 그 어떤 게 문제인지 문제 인식은 같았어요. 정권에 따라 세법이 잠깐 달랐는데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 정부에서 했던 것들이 만약 문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왜 400명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니, 무슨 이번에 말씀이세요? 오히려 그 내용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국민들에게는. 저희가 오히려 더 2,000 설득력이 명을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또 그 장관께서도 이렇게 지금 실제로 전공이라든지 병원 노동자들이 복지부에 그 신뢰가 없어요. 약속해놓고 안 지키고 메르스 사태 때 뭐 건정심에서 저도 한 4년 넘게 활동을 했지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차관이 거기 위원장이시잖아요. 약속하고 그 다음에 감염병 전담병원 지었나요? 지금 약속하고 계획하고 벌써 몇 년입니까? 그게 2015년인데 진행하고 안 돼요. 진행이 되고 지금 10년째인데 2024년인데 우리가 전공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착취하고 있는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 우리 송금희 우리 수석부위원장도 우리 교수님들도 반성하셔야 돼요. 병원의 경영진이 누굽니까? 그 구조 그냥 고착화 시켜놓고 이제 와서 뭐 전공의들 나가고 의대생들 나가는 거 그거 저는 방치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현장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복지부도 너무나 잘하는데 수십 년 이상이죠. 이 문제 정말 책임 있게 대책 마련해야 됩니다. 마련 못하면 그만두시든지 아니면 제가 아까도 우리 국회에서 공론화 대책위원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언제까지 정부 이렇게 무책임하게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 투명하게 오픈하고 국회에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의원님께서 1분 정도만 시간을 사용하시겠다고 해서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주세요. 지금 길어지죠. 네, 작가님 하나만 간단히 볼게요. 2035년에 10,000명 정도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5년간 2,000명 증원 결정하셨던데 다른 안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2035. 논의된 안 중에 다른 안이 있었어 없어요? 시간이 많지 않은 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제가 설명 15,000명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의료계에서 제시하는 의료 인력 재배치, 그 다음에 의료 수요 감소, 그 다음에 시니어 의사들 은퇴, 그거를 숫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었지만 저희가 그거 최대한 해봤자 그 5,000명밖에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렇기 때문에 10,000명을 5년으로 나누면은 그 2,000명이 아니, 필요했다는 저는 그걸 거예요. 묻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증언하는 방법이 네. 10년에 1,000명씩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논의됐던 뭐 4, 5%에 있어서 4, 500명 네. 해가지고 더 길게 하는 안도 있을 수 있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안은 나올 수 있죠. 다른 안도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네, 묻는 없었습니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2035년에 수급 균형이 안 되기 때문에 논의된 안 중에 아무 안도 없었다. 예. 그리고 그냥 그 마지막 결정을 그냥 5년에 2,000명 그냥 장관님 혼자 내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저희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내부에서 뭐 그런 게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논의를 했죠. 다른 안은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다른 안은 1절 뭐 10년에 1,000명이라든지 이런 식의 다른 안은 하나도 없었다. 예, 35년 수급 균형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안은 하나도 없었고 그냥 장관님이 그 여태까지 논의된 내용을 보고 5년에 2,000명 그냥 혼자 결정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결정했다 그러지 마시고요. 35년 여태까지 얘기한 게 똑같이 왜 이렇게 길어요? 명쾌하게 그동안 수석님, 장관님 얘기한 게 쭉 그 얘기였는데 그래서 다른 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묻고 지금 제가 그러면 딱 그 안 하나 있어서 장관님이 결정하셨다면서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5,000명인데 5,000명을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 방법이 5,000명은 할 수 있었지만 10,000명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안을 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5년에 2,000명 안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완전 장관님이 그런 뭐 전제 분주죠. 혼자 그냥 그 안 갖고 2,000명 참 이해가 안 가네요. 네.
딱 13시간 동안 이 현안에 대해서 수고해주신 증인 그리고 참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대 정원 문제는 필수 의료 및 지역 의료 정상화 방안 중 하나인데 그 과정에서 이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정부든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의대 정원 정책 시행을 시도했을 때 의료계 저항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랬기에 쉽지 않은 것이고 이런 진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재정 사용도 필연적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국민, 특히 환자와 그 가족, 전공의 이탈 이후 의료 현장에 남아 계시는 의대 교수, 폐의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들, 더 나아가 의대 병원의 재정적 어려움 등 시간이 흐를수록 고통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 과정을 국민들께서도 모두 지켜보고 계셨을 겁니다. 오늘 이 논의가 우리의 이 참 13시간의 이 과정이 생산적인 과정이 돼야 되고 국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지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서 이 갈등 상황을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도 참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고 하기 힘든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갈등도 잘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백리를 갈 수 있다고 자부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의료계의 저항이 심하고 다양한 문제가 노정되면 저는 그것을 조금 수정해 가는 것도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거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에 맞춰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이탈한 전공의도 복귀하고 의료계에도 이러한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를 보니 협회의 목적이 최우선적인 게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이 의권 및 회원권의 옹호 이런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팬데믹 상황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도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셔서를 저는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고통이 더 가중되지 않도록 입장을 좀 바꿔주시는 것도 저는 대한의협의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 면에서 당부드립니다.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안상환 의원 제안대로 저희가 의원들이 계속 질문을 하는데, 아니, 뭐, 복수로 있었냐, 뭐, 언제 보고됐냐, 이런 얘기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차관과 수석은 여러 안이 있었다, 이렇게 저희한테 답을 했어요. 그래서 장관은 지금 마지막까지 질문에 하나다, 하나만 얘기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진술이 엇갈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럼 누군가는 위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장관님이 일단 말씀을 좀 해주시죠. 백 의원님께서 2,000명 말고 다른 숫자를 검토를 했냐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다른 안을 검토한 적은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보고한 안건, 논의된 안건 여러 안건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저한테 온 것도 2035년 아니 지금 수석이랑 차관은 여러 안을 가지고 논의했다 여러 이렇게 안을 논의했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셨죠. 수시로 논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차례 논의했다. 수시로 그 회의록을 확인해야 됩니까? 제 생각에 요거는 추후에 회의록을 확인해서 지금 뭐 이수진 의원님하고 동일한 취지의 말씀을 백혜련 의원님이 이수진 의원님의 시간을 활용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일단 용인을 좀 했고요. 명확한 발언을 해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위증 여부를 따져야 된다라는 일부 의원님들의 주장이 있으셨습니다. 장관님은 뭐 본인이 보고받고 검토한 안은 처음부터 한 가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맞죠? 네. 예. 차관님은 아까는 제가 기억하기로도 여러 안을 가지고 쭉 얘기 나눴다. 근데 최종적으로 2,000명이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회의록을 저도 지금 보지 않아서 명확하지 않은데 지금 명확하게 본인 진술을 좀 해주시죠.
아까 어떤 의원님께서 신문 보도를 언급하시면서 1000명, 500명 이런 거를 말씀하셨고, 제가 답변 과정에서 최종 결정할 때까지 정부가 숫자를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사실이 아닌 보도 해명자를 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최종 결정 때까지 대통령실하고 수시로 협의하였다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수석님은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말씀드릴 거 없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그러면 회의록을 좀 검토하고 예. 추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늦은 시간까지 증인 참고인 위원님들 정말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오늘 이제 쭉 청문회를 해보니까 필수 의료 영역과 지역에 충분한 의료 인력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계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든 또 관계단체를 대표해서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들이든 그리고 아마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이처럼 명확하게 근거를 설명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거친 방법으로 이 문제를 취급하는 것이 과연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의미할까? 라는 의구심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료계도 집단 휴진이라는 방법을 선택해서 본인들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과연 국민분들이 납득을 하실까? 의구심이 역시 있습니다. 아까 강선우 의원님도 힘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태도에 대해서 환영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청문회에서 환자단체 안기종 대표님께서 하셨던 말씀 이런 부분 새겨 들으실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